25편, 이것은 엄마의 소설이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가람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희미한 윤곽을 하나의 뚜렷한 초상화로 완성시켜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무게를, 그리고 그 사랑을 홀로 지켜온 어머니의 슬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던 가람은 문득 손에 들려있던 낡은 원고 뭉치를 떠올렸다. 유령의 연인, 아버지를 모델로 한 것이 분명한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엄마, 가람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와도 같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엄마의 소설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이걸 다 쓴 거였어요. 그의 질문에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또 다른 삶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어머니의 온전한 모습 또한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였다. 그래, 내가 썼단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요? 엄마는 나를 키우고 살림하느라 평생을 다 보냈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글을 쓸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가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생활에 찌들어 있던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가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그 유령의 연인 신드롬 위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순정은 아들의 손을 잡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밀을 아들에게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시간여행이나 아키텍처 같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뺀 채였다. 내 아빠가 떠나고 정말 힘들었지.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어. 그때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단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이 지독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난 10년의 꿈을 마치 아주 짧았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담담하게 압축해서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들 가람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늘 슬픔에 잠겨 무기력하게 늙어간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무대가 있었다는 사실. 가람은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방송대상 트로피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렸을 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그저 아는 분이 맡겨둔 것이라고 얼버무렸었다. 엄마, 그럼 저 트로피도. 순정은 트로피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그때 아주 잠깐 받았던 상이란다. 부끄러워서 너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 가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묵직한 무게, 그 위에는 대상, 문화방송 달이 빛나는 밤에 작가 홍순정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가 짊어지고 살아온 삶의 무게를, 그 깊이를 아주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되었다. 26편, 10년간의 꿈 이야기. 그날 오후, 가람의 가족들은 모두 순정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인 채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린 손녀들마저도 할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순정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10년간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1985년 24살의 나이로 꿈에 그리던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신입 작가가 되었던 첫날의 설렘. 그리고 곧바로 닥쳐온 절망. 오만하고 제멋대로였지만 미워할 수 없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신인 가수 DJ 이현우와의 최악의 첫 만남. 그녀는 현우와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추억했다. 대본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면서도 방송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던 순간들. 청취자들의 사연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그들의 기쁨의 아이처럼 기뻐했던 밤들. 그들의 서툰 진심이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고 라디오의 역사를 새로 썼던 그 기적 같은 순간들. 그 아이는, 현우는 참 외로운 아이였지. 세상 모두가 자신을 오해한다고 생각했어. 꼭 젊은 시절의 내 아빠처럼. 순정은 현우의 이야기를 하며 남편 섭의 모습을 겹쳐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달랐지만 닮아 있었다.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 골든디스크 대상, 그리고 한국방송 대상.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만큼 더 깊어졌던 그들의 고독. 그리고 마침내 10년의 약속을 끝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던 마지막 방송의 밤. 그 마지막 방송 날, 현우가 저를 위해 노래를 하나 불러주었단다. 나의 별, 나의 작가에게 라는 노래였지.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지난 10년간의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지.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다. 그녀는 10년의 꿈에서 깨어난 후 남편이 사라진 현실과 마주해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들에게까지 짊어지게 할 수 없는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몫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순정은 지쳤지만 후련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팠던 부분을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다. 가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그저 보호해야 할 늙고 약한 존재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존경합니다. 27편, DJ 이현, 그리고 또 다른 청춘. 어머니의 이야기는 가람이 평생을 궁금해했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들을 낳았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또 다른 삶을, 그녀의 잃어버린 청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다. 엄마. 가람은 마른 침을 삼키고 가장 궁금했던 인물에 대해 물었다. 그 DJ 이현우라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 엄마랑은 마지막 방송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났어. 아들의 질문에 순정의 얼굴에 아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 첫사랑을 추억하는 소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아이, 그녀는 현우를 그 아이라고 불렀다. 그 아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뮤지션이 되어 있단다. 아마 내 아빠가 유일하게 질투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그녀는 현우와의 마지막 방송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달밤을 떠난 현우는 한동안 긴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은 그가 은퇴했다고, 전성기가 끝났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음악과 함께 돌아왔다. 그의 음악에는 더 이상 대중적인 멜로디나 젊은 날의 분노가 없었다. 대신 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가사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낸 듯한 실험적인 사운드만이 가득했다. 그의 앨범은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평단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대중의 스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고독한 예술가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 사람과는 딱 한 번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단다. 몇 년 전에 그는 나를 보더니 10년 전과 똑같은 소년 같은 얼굴로 웃어주었지. 그리고는 말없이 자신의 새 앨범을 내밀더구나. 그게 전부였어. 그녀는 서재에서 낡은 LP판 하나를 가져왔다. 현우의 마지막 앨범이었다. 앨범 속지에는 나의 유일한 별, 나의 작가님께라는 그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아이에게 나는 함께 꿈을 꾸었던 또 다른 청춘이었을 거야. 우리는 서로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함께 통과했고 이제는 각자의 밤하늘에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멀리 떨어진 별이 되었지. 가람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질투심보다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DJ 이현우. 그는 비록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가장 고독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걷고 함께 울어주었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는 어머니의 또 다른 청춘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가람은 언젠가 이 남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28편, 가람, 어머니를 다시 보다. 해가 저물고 가람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손녀들은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다음에 또 오겠다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아내는 순정의 손을 잡고 어머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버님 이야기도 어머님 이야기도 꼭 영화 같았어요. 라며 진심으로 말했다. 가람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이전의 의무적인 포옹과는 달랐다. 그의 포옹에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가람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나 오늘 우리 엄마를 처음 만난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늘 어머니를,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불쌍하고 나약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웠고 늘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진짜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부재와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들을 키워낸 강한 여자였다. 그녀는 불쌍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눈부시게 빛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슬프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향한 숭고한 사랑과 젊은 날의 파트너를 향한 애틋한 우정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어머니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무지와 오만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와의 통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그녀의 슬픔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해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들, 그녀가 아파했던 것들, 그리고 그녀가 꿈꾸었던 것들. 집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재운 후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 다음 주말에 어머니랑 또 데이트할 거야.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의무감이 없었다. 그저 이제 막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남자의 설렘과 기쁨만이 가득했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한 명의 위대한 인간으로서 알아가기 시작할 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심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었다. 29편, 그녀는 작가였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 그날 이후 가람의 세상은 온통 어머니, 홍순정이라는 새로운 우주를 탐험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엄마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가 들려준 10년간의 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말 내내 낡은 신문들이 보관된 시립도서관의 자료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신문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달이 빛나는 밤에라는 키워드로 마이크로필름을 넘기는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낡은 신문 한 귀퉁이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가수 이현우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달이 빛나는 밤의 위수문 공로자인 홍순정 작가에게 돌려 장래의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추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선명하게 기록된 위대한 역사였다. 그는 관련된 기사들을 미친 듯이 찾아 읽었다. 시대의 아픔을 보듬은 라디오의 양심, 청취자들이 만들어낸 방송 신화. 모든 기사들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한 치위 과장도 없는 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방송국 아카이브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수소문하여 당시 방송의 일부가 담긴 낡은 녹음 테이프를 손에 넣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홀로 거실에 앉아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십수년 전이 방공기가 그의 거실로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젊은 시절 어머니의 파트너였던 DJ 이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젊고 날카롭고 또 뜨거웠다. 가람은 숨죽여 그들의 방송을 들었다. 어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 전설의 방송들이었다. 그는 청취자의 사연에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는 젊은 DJ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지혜와 온기를 느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슬픔의 깊이를 아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저렇게 치열하고 빛나는 세상을 10년 동안 온몸으로 살아냈던 그녀. 그런 그녀가 남편이 사라진 후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자신의 모든 과거를 가슴에 묻은 채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을까. 그는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지독하게 가여웠다. 그는 다음 데이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아픈 역사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30편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음 주말 가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바다를 멀리 내다보는 언덕 위에 아버지 섭위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에 유품 몇 개만을 묻어둔 텅 빈 무덤이었다. 가람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자신의 위지로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아빠. 그는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빠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의 입안에서 겉돌았다. 그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무덤의 주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순정이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비석의 차가운 표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마치 곁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걸 듯 다정하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여보, 나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가람이도 함께 왔어요. 그녀는 가람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봐요. 이렇게나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을 꼭 닮아서 속은 깊고 다정한데 표현은 참 서툰 남자. 그래도 요즘 나한테 데이트 신청도 할 줄 아는 제법 멋진 남자가 되었답니다. 그녀는 지난 한 주 동안 가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었는지를 하나하나 남편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마치 아들의 안부를 전하는 평범한 아내처럼. 가람은 어머니의 그 평온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자신의 하루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순정은 가람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네가 인사하렴. 내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을 테니. 가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석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소주 한 잔을 올렸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비석에 새겨진 섭이라는 이름 석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한 남자의 인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 이번에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주셔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 위로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가만히 내려앉았다. 모자는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